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2016년 기본 강의 첫 수업인데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먼저 드리고 이 강의를 시작할까 생각을 하다가 작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제가 기억을 되짚고자 한번 봤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했더라고요. 수많은 얘기. 거기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그런 얘기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좀 보니까 제가 나쁜 남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쁜 남자. 여러분, 나쁜 남자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나쁜 남자. 옛날에 그 가수 B라는 사람이 나쁜 남자라는 곡으로 데뷔했잖아요. 나쁜 남자가 부인이나 뭐 여친을 두고 외도하는 뭐 그런 사람일까요? 나쁜 남자가? 제가 생각하는 나쁜 남자는 이성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남자예요. 웃지 않으시네요. 이성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남자가 나쁜 남자예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건 좀 더 확장해서 얘기하면 타인을 설레게 하지 못하는 남자가 나쁜 남자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제가 나쁜 남자 같은데 앞으로는 제가 정말 양질의 컨텐츠 그리고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서 매일매일 좋은 남자 만나러 가는 기분을 들게 만들 거예요. 아셨죠? 정말 좋은 사람이다. 좋은 남자다라는 생각이 드시게끔 제가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이제 아까도 참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이 뭘까요? 이건 관세사가 합격하신 이후에도 가장 중요한 능력이에요. 제가 볼 때.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이게.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20세기 미국의 정치인이자 언론인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도 같은 맥락의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바로 이 능력. 신이 나에게서 모든 능력을 빼앗아 가신다면, 그리고 단 하나의 능력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나는 이 능력을 선택하겠다. 왜냐하면 이 능력만 있다면 나머지 모든 능력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뭘까요? 그건 바로 타인과 소통, 교감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혼자 살 수 없잖아요. 우리 관세사도 사실 나중에는 여러분들께서 사람 만나는 일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의식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교감하려고. 우리 수업도 그래요. 제가 뭐 기관이나 우리 뭐 협회 이런 데 가서 강의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관세사가 무슨 얘기 하나 보자. 질문도 안 하시고 뭐 고개 이렇게 끄덕거림도 없으세요. 그러면 그 강의가 소통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굉장히 환한 미소로 맨 앞에 앉으셔가지고 고개를 막 끄덕여 주시는 분이 계세요. 또는 질문도 던지시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나중에 얘기를 해보면 그분들이 그 조직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관세사가 되신 이후에도 이제 사람을 만나시거나 어떤 이제 누군가 이제 대면하는 일에 있어서는 항상 요걸 생각하세요. 그리고 호응을 좀 많이 해줘야 돼요. 호응 좋은 분들이 매출도 높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자동차를 판매하신다거나 우리 보험업을 하시는 분들도 보면 굉장히 한박 웃음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1등이에요. 아셨죠? 네. 뭐 저도 뭐 자동차 같은 거를 이제 자주 이제 구입하고 막 그러는데 그분들 보면 그래요. 안 살 수 없게 만들어. 사람의 혼을 쏙 뺀다고 하죠. 여러분도 이제 항상 웃으시는 그리고 호응 잘하시는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그런 강의를 가면 이제 이래요. 제가 최대한 그분들에게 좀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 보이고 싶어서 최대한 현학적인 얘기 또는 어려운 단어 이런 걸 사용하면서 강의를 했어요. 그럼 당연히 소통이 안 되죠. 저는 아는 얘기인데 상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청자의 입장에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제가 그냥 아는 내용들을 계속 강의한 겁니다. 당연히 그 강의는 별로 바람직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오늘 강의에 있어서 제가 잘못된 점이 무엇일까 생각했더니 어린 시절에 우리 선생님들을 생각해봤어요. 정말 똑똑한 선생님 있잖아요. 똑똑한 선생님. 아는 거 많은 분들보다 정말 어려운 내용을 쉽게 풀어서 강의해 주시는 분들이 기억에 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어려운 무역 영어의 과목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쉽고 그리고 필요한 내용을 알차게 정리해서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입장에 제가 다가가서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뭐 강의의 방향성은 이렇게 가고 강의 전에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저도 그 강의하던 그 수험 생활하던 시절에 참 힘들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혹시 있을지 몰라서 제가 여쭙는 건데요. 주변에 어떤 큰 호응이라든가 지지를 못 받고 공부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계세요? 지금? 뭐 하지 마라. 그냥 하던 일이나 해라. 뭐 이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주변 분들이. 뭐 사모님이라든가 아니면 뭐 부모님들께서 또는 친구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참 힘든 일이죠. 그런 상황에서 공부하신다는 게.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야구 선수 중에 장훈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장훈. 그 사람이 제가 얘기 드렸죠? 장훈이라는 선수가 일본에서 활약할 당시에 너무 기량이 출중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기화를 추진해요. 이 장훈 선수를. 이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장훈 선수한테 귀화하시오라고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훈이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한마디 딱 하죠.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하고 거절을 해요. 그때부터 그 장훈 선수의 인기는 사그라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차가워지죠. 이제 사람들한테, 일본 사람들한테. 그리고 중요한 경기에서 마운드에 섰어요. 그런데 일본 관중석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 가라. 좀 있으니까 옆에서 한국인 빠가야로. 빠가야로가 무슨 뜻인지는 알죠? 그래서 곳곳에서 빠가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훈 선수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그러다가 이제 장애가 조용해져서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 서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던져요. 뭐라고 했을까요? 니혼진 빠가야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품격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장훈은 훌륭한 사람이죠. 뭐 손가락 욕을 했을까요? 뭐 이렇게? 아니죠.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와타시와 한국인 데스. 나는 한국 사람이다. 그리고 배트를 잡아요. 그리고 상대 투수는요. 당대 일본 최고의 투수였어요. 그 사람이 던진 공을 장훈 선수가 초구에 힘있게 올려쳐요. 그것이 장애운 놈이 돼요. 장애운 놈. 장훈 선수가 1루 돌아서 2루 돌아서 3루 돌아서 홈으로 들어오죠. 그때 어떤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장훈 선수가. 여러분 이승엽 선수 알잖아요. 이승엽 선수 같이 관중의 전폭적인 지지와 환호를 받는 환경 속에서 홈런 친 거하고 장훈 선수처럼 그런 악조건 속에서 홈런 친 거는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 기쁨은 비교가 안 되죠. 여러분들 지금 지지를 못 받고 힘듦 속에서 시작을 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제가 드린 이 얘기를 기억하시고 그 기쁨은 배가 될 테니까 정말 남들이 와 역시 다르구나 쟤는 이런 생각 드실 수 있도록 열심히 제가 준비시켜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꼭 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이제 무역영어를 공부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아까 질문하신 게 회계학과 무역영어가 왜 시간이 많이 걸리냐 이런 질문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가 과연 이 시험을 합격할 수 있을까? 그런 불안감, 혹은 뭐 시작의 설레임, 혹은 이 많은 양을 언제 다 끝내나라는 조급한 마음도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항상 첫 시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마음의 정비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를 잘 우리 들으시고 실천만 하시면은 제가 3가지 얘기 드릴 거거든요. 반드시 합격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셨죠? 네,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합격을 위한 마음의 정비. 첫 번째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귀를 닫으셔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수험생활 하시면서 여러 가지 어줍지 않은 말들을 주변에 들으실 거예요. 야, 너 지금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해야 돼. 너 아직까지도 그거 못 끝냈냐? 너 큰일 났다. 하면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조언을 할 겁니다.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 이렇게 계시면. 그런데 그분들이 여러분 얼마나 시험을 보셨습니까? 여러분들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합격하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그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를 좀 닫고 묵묵히 자신의 처지,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자주 말씀드려요. 저도 이제 수험 시절에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일과 병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변에서 벌써 뭐 이 정도 진도 나가고 그러면 저는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두려운 마음이 생겨서. 나만 뒤처지는 곳이 아닌가. 그러나 어쩔 수 없잖아요. 제 상황이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에 맞는 공부를 해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새는요, 나뭇가지가 부러질 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의 믿음은 나뭇가지에 있지 않고 자신의 날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믿고 그냥 가시면 돼요. 전진. 하셨습니까? 두 번째, 엉덩이는 최대한 무겁게 하셔야 돼요. 이 고시에서 엉덩이가 가벼우신 분은 필패예요. 그럼 어떻게 엉덩이를 무겁게 하느냐? 보세요. 매일 일정 시간, 일정 장소에서 정해진 학습량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명절에도 공부하셔야 돼요. 아셨죠? 뭐 추석, 뭐 설, 그리고 뭐 공휴일, 쉬는 날 있으시면 안 돼요. 정해진 양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만은 엄격히 관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당장 스탑워치를 구입하셔야 돼요. 스탑워치를 문구점에 구입하셔서 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양의 공부를 했는지를 이렇게 평가하셔야 돼요. 스스로. 취침 전에. 그러니까 순수하게 식사하시는 시간, 쉬시는 시간, 뭐 간식 드시는 시간 다 빼고 12시간이 나와야 돼요. 아셨죠? 12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저는 말씀드렸죠? 6시간밖에 못했다고. 일과 병행해서. 그래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수석을 못할 뿐이지. 맞았습니까? 합격만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눈은 멀리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계세요. 제가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저번 주에 다음 주가 돼서 다시 보니 더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뭐 조급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이 조급함은요 성공을 그르치게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하신 내용이 충분히 숙성이 돼서 실력으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달이 걸려요. 그게 점수로 직결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하루하루 전진하셔야 돼요. 지금 당장은 점수로 표면화되진 않지만 반드시 시험 당일날 여러분에게 보상할 거예요. 아셨죠? 그때 잘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모의고사 때 잘하는 것보다. 그렇죠? 자, 그리고 특히 이제 일과 병행하시는 분들은 긴 호흡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남들이 뭐 1년에 끝낸다, 2년에 끝낸다, 뭐 그럴 수 있는, 그게 아주 쉬운 시험은 아니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좀 길게, 뭐 3년까지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합격을 위한 이제 올바른 공부 방법의 환경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방법은 지금 이제 정신에 관련된 거, 마음가짐을 설명드렸고요. 환경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게 중요한데요. 뭐 그러시는 분이 없으시겠지만, 공부 중에 내 시선 안에 침대를 제거하셔야 돼요. 저도 1차 때 많이 그랬거든요. 앞에 침대가 있어요. 그러면 잠깐 누워봐야지 하면 다음날 아침이에요. 그러면은 고시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죠? 침대를 반드시 제거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상 위에 불필요한 물건은 모두 제거하셔야 돼요. 이게 집중을 방해하고 시선을 자꾸 빼앗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우리 말씀 다 드렸어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무형영어를 공부하는데 앞에 회계학 책이 있으면 안 돼요. 내세법 책도 있으면, 관세법 책도 있으면 안 돼요. 타과목 책도 있으면 안 돼요. 오로지 무형영어 책만 있어야 돼요. 그건 회계학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회계학 열심히 문제 푸는데 앞에서 CISG가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럼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차치하시고 그냥 깨끗한 책상에서 전면이 깨끗해야 돼요. 오로지 내 앞에는 나에게 힘을 줄 수 있는 문구만 있어야 돼요. 아셨죠? 그런 걸 앞에 두시고 다 제거한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가 준 열쇠고리 같은 것도 있으면 안 돼요. 그때 추억이 떠오르잖아요. 좋았다 이러면서.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문제인데요. 우리 1시간에 스마트폰을 3회 이상 보시는 분은 합격 못해요. 제가 단언합니다. 그건. 그 스마트폰에 일정 부분 지금 중독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그냥 없애셔도 돼요. 투지폰으로 바꾸시던지. 아셨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TV가 책상에 이렇게 상시 네이버가 켜져 있어요. 검색 그 사이트가. 그러면은 안 됩니다. 아셨죠? 요거는 제가 조금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책상은요, 여러분 공부할 때만 사용하셔야 돼요. 이제 고시원 생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그랬거든요. 고시원 생활 하면서 책상에서 밥도 먹고, 잡지도 보고, 신문도 보고, 막 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을 해요, 여기서.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책상에서 다양한 일을 하다 보면 공부하려고 앉았을 때 곧바로 집중이 안 돼요.
아셨죠? 근데 공부만 쭉 하잖아요, 실상에서. 그러면 저절로 뇌에서 공부 모드로 아주 빠른 시간에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건 책상에서 공부만 하시라. 아셨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합격을 위한 효율적인 무역영어 공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이 다수시기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 무역에 대해서 개념이 전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자, 빠르게 여러 번을 반복하시는데 어떻게 반복한다? 모르면 일단 체크하시는 거예요. 연필로. 체크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나와요. 갑자기 BL 나와요. 모르잖아요. 그럼 체크. 그냥 체크. 밑줄만 그세요. 넘어가는 방식이에요.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이냐면요. 예전에 우리 수학 공부할 때 정석 아세요? 정석? 정석 공부할 때 집합만 까맣죠. 뒤에는 하얗잖아요. 진도가 못 나가서. 그런 경우 다 있으시잖아요, 경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시든지 모르시든지 그냥 전진하시는 거예요. 연필로. 그냥 본인이 생각할 때 중요할 것 같다. 혹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은 체킹만 하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아셨습니까? 그렇게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방법. 처음에 첫 페이지부터 모든 단어의 개념을 다 이해하고 다 외우고 이렇게 나가면요. 얼마 하다가 포기하게 돼요. 우리 공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것을 이잡듯이 완벽히 이해하려고 암기하려고 신경 쓰다 보니 진도가 안 나오고 스트레스가 받는 게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머리에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 전진하시는 거예요. 편안하게. 연필로 체킹만 하시면서. 아셨죠? 이게 합격하시는 비결이에요. 내세법도 관세법도 무역영어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전 과목 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는요. 3번을 독파하시는 거예요. 무역영어는. 이 상권을. 아셨죠? 상권을 3번 독파하는데 연필로 모르는 단어나 중요한 단어 본인이 생각하실 때입니다. 밑줄을 그면서 책을 편안하게 읽는다. 그리고 이해되지 않아도 가벼운 마음으로 물 흐르듯이 그냥 전진한다. 오늘 해야 될 분량을. 아셨죠? 그냥 체킹 편하게. 그 다음에 2회독은 이제 2단계는요. 2번 독파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가 해드려요, 여러분들에게.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입니다. 수업 시간에. 그건 형광펜으로 여러분들이 핵심어 중에 진짜 핵심어를 표식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르거나 중요한 내용은 연필로 돼 있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하는 것들은 여러분 다른 색깔로 표식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연필과 형광펜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과 여러분이 모르는 개념 혹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중요한 개념. 그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 안심이 돼요. 끝까지 진도는 다 나갔어요.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3단계는 5회독 독파예요. 어떻게? 연필로 밑줄 그은 핵심어, 여러분의 핵심어와 형광펜으로 표시한 제가 해드린 그 부분을 중심으로요. 아주 빠르게 뭐 점심 드시면서 하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씹으시면서 계속 넘겨보세요. 표식행위 들만.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고시 합격하는 거예요. 2차도, 1차도. 아셨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한 권을 몇 회독? 10회독을 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모든 단어를 개념 정리하고 외우면서 가신 분들보다 몇 배나 빨리 많은 내용을 축적하시게 돼요, 머리에. 이 반복의 힘이거든요, 이게 반복의 힘.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3회 한 거는 우리 애가 10번 한 거보다 못해요. 아셨죠? 그리고 3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끝까지 보지도 못하고 고시 포기합니다. 나의 내 길이 아닌가 보다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이 얘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야 제 수업을 따라오실 수 있어요. 아셨죠? 제가 이건 진짜 중요한 개념이에요. 표식을 꼭 해드릴 거예요.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에 대한 통념과 진실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에 토익 900점 이상이라는 분, 내가 영어는 좀 자신 있어 라는 생각 갖고 계신 분, 혹은 나는 무역 전공자니까 뭐 무역영어 정도는 편히 하겠지 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자신감 때문에 무역영어를 좀 등한시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무역영어와 우리 시중영어는 완벽히 방향성이 달라요.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이. 그건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세요. 무역영어는 영어일 뿐이다. 그리고 매년 시험 문제는 비슷하다. 그 나물에 그 밥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큰 흐름과 줄기는 매년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토익하고는 달라요. 아셨죠? 그 부분들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무역 영어를 조금 등한시할 수도 있어요. 영어를 잘하시면, 무역 학과시면. 그런데 우리 음식에 있어서도 양질의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되시는 것처럼 우리 고시에서도 합격의 열쇠는 전 과목의 고른 밸런스 유지입니다. 그래서 무역 영어를 특히 이제 신경을 쓰시고 여러분들께서는 일관된 실력이 필요합니다. 줄기는 같지만 이제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은 정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일반 시험의 준비와 학습의 방향성이 완벽히 상이하다.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할 거는 다 하면서 실수는 줄이는 압축적 강의를 할 거예요. 제가 이제 강의의 모토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 강의의 이제 핵심입니다. 이건 제 목표. 자, 첫 번째는 우리 효율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아, 이걸 그냥 무역영어든 아니면 뭐 내세법이든 관세법이든 그냥 하면 되겠지. 그냥 많이 보면 되겠지. 다독하면 되겠지. 근데 여러분, 제한된 시간 안에 해야 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무한정 팔 수도 없어요, 이게. 그죠? 시간이 지금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꼭 하셔야 될 것을 효율적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처음이시니까 그게 어떤 건지 모르시죠? 그걸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압축 정리가 필요해요. 압축 정리. 그러니까 고시에서는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걸 머리에 다 담고는 못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것들을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산이 있어요, 지금. 이제 등산을 하는데 여기 우리가 올라가야 될 정상이에요. 이 정상에 올라가서 합격하면 좋은데 중간에 올라가다가 막 떨어지시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그냥 한 번에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지름길. 그 지름길이 바로 이 효율성과 압축적 정리예요. 아셨죠? 우리 이 두 개를 통해서 전 과목에 대한 개념 정점을 이루시면 어떠한 난이도의 문제, 어떠한 평가 방식의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께서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어요. 자, 그거를 이제 앞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강의 컨셉, 분석은 완벽하게, 부담은 최소화. 그러니까 분석은 제가 밤을 새서라도 이건 이제 강의를 하는 제 몫입니다. 제가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고 소화하시기 쉽게 정리를 해서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부담 없이 그냥 그걸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실 건 정말 제대로 분석해서 지문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협약을 보실 텐데 제대로 분석해서 제대로 이해하시면 정말 선명한 기억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남는다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2차까지. 야, 이 CISG가 기억이 나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강의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각 유닛의 포인트를 명확히 시각화시켜 드릴게요. 오늘 배울 건 이겁니다. 이제 수업하러 왔는데 이제 보통 그러실 수 있죠. 책을 펴서 몇 페이지 하겠습니다. 전 이렇게 강의 안 해요. 오늘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한 정확한 목표물을 제시해요. 이건 여러분 암기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면 2차까지 여러분들의 큰 어떤 효과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걸 제가 명확히 시각화해드리고 한눈에 들어오는 학습 내용 마인드맵을 제공해요. 이게 여러 가지 뭐 법리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를 제가 정확하게 로드맵 해드려요. 아셨죠? 그리고 영문 협약 이런 것들 규칙의 논리 구조를 잘 따라가실 수 있게 이해하시기 쉽게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저 프렌들리 사용자 편의를 위해서 강의를 구성합니다. 제가 지금 PPT 강의하잖아요. 제가 그냥 필기할 수도 있는데 PPT를 하는 이유는 시간의 단축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 여러분들께서 빨리 한눈에 보실 수도 있거든요. 요것도 제가 사용하고 있고 꼼꼼한 강의는 제가 제 강의의 이제 모토 중에 하나예요, 이것도. 그리고 해석하다가 걸리는 부분 구문 분석을 통해서 끊어읽기 자료를 제공해요. 제 책 보면은 3대 규칙과 그 다음에 협약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 절단되어 있죠? 안 보셨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아, 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최초입니다, 관세사. 네. 여러분들이 2차 때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복습하실 수 있으세요. 아셨죠? 정리가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시험은 한글 없습니다.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 준비하셔야 돼요. 2차 책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지금 두 번째 그 법규집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적중 예감을 통해서 출제 포인트를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수업, 어떠한 차별성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건 여러분들이 앞으로 느끼실 거고요. 제가 완성도 100%에 근접하는 그런 차별화된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건. 제가 그건 자신하고 확신하고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좀 이기적이에요. 제 수강생분들은 반드시 합격해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아까 전에 제 개인적인 번호도. 네. 그리고 우리 이제 무형영어의 범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보여드린다고요.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무형영어의 범위는 뭐뭐가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잘 안 와닿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각화 시켜드려요. 이따가 이게 바로 유저 프렌들리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이따가 수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건 바로 체화의 과정이에요. 고시를 합격하시려면 체화가 뭐죠? 몸에 녹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양질의 컨텐츠와 강의를 거듭 반복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물이라고 저는 온전히 깨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하시니까 온전히 깨어서 여러분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강의 중에 집중력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체화시키는 과정까지 고려해서 강의해요. 자,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이해할 건 이해하고 단순 암기할 거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의 머리에 넣어요. 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시죠? 왜 시험을 보니까 우리는. 네, 그렇게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작이 반이다 라는 얘기가 있고 지금 시작전과 결승전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요. 이 말 있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저는 이 말을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맞다면 누구나 시작을 하면 절반은 잘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작한다고 해서 절반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그 시작이 반드시 올바른 시작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바른 시작.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첫 단추. 자, 그래서 영어에도 이런 속담이 있어요. Well begun, half done. Well begun, half done. 무슨 뜻이다? 좋은 시작이 절반을 끝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좋지 못한 시작이면 오히려 일을 어그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우리 무형영어 공부가 중구난방에 대비 잘못된 시작을 하시면은 이게 한없이 어렵습니다. 지금 내가 뭐 하려 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와 강의를 통해서 올바른 시작을 하셔서 시작점 자체가 곧바로 결승선으로 직결할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건 제가 약속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의 준비도 여러분이 좀 되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수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가 공부를 해야겠구나. 그런 각오는 다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고시 합격하시려면 일정 시간 의미 있는 노출이 필요해요. 그죠? 다른 일을 못 하는 거죠. 뭐 친구들과 같이 뭐 여행을 가신다거나 그런 건 일단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다량의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셔야 될 텐데 저는요, 이 시험의 본질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그건 자신하거든요. 이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건 저는 알고 있어요. 공부를 좀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열심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압축적 강의를 통해서 단시간 안에 이렇게 수직 상승할 수 있도록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이건 제가 약속드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장훈 선수의 얘기도 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인생에서 중요한 경기 전이에요, 지금. 여러분 선택은 하셨어요, 이제 이 경기에 임하기로. 여러분 마운드에 서셔서 멋진 홈런 한 방을 날리셔야 되거든요, 지금. 그죠? 그럼 각오도 달리 하셔야 되고, 앞으로 여러 가지도 이제 포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고시하시는 분들은 자신에 대해서 이런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 네, 특별한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남과 달라요. 우리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은. 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그분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을 좀 더 특별하게 아끼는 분들이 이 고시에 도전하시는 거예요. 내 앞으로 장차 내 일에 대해서 뭐 자부심을 갖고 어떤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애착을 갖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방법이 되게 중요해요. 방법. 그 시작,
그리고 공부에 대한 준비, 방향성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계속 고민하시면서 공부해야 돼요. 제가 수업을 하다가 저 사람이 지금 강의하는 게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과감하게 환불하고 나가셔야 돼요. 아셨죠? 항상 본인한테 자문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에도 자문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은 여기 계신 분들은 전원이 다 합격하실 거고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하시는 분들은 환불하고 가셔야 돼요. 아셨죠? 그런 분들은 지금 없으실 것 같고 또 제가 이렇게 될 수 있다, 가능하다 얘기를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난 영어도 정말 못하고 무역 실무도 하나도 모르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 이 세상에서 가장 키 큰 나무가 있어요. 저너럴 셔먼 줄이라고. 이게 몇 층 높이냐면 27층 높이에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 기르는 작은 분재 화분이 있어요. 장식용. 근데 그 두 나무가요. 씨앗 크기가 다를까요, 여러분? 씨앗 크기가 하나는 막 탁구공만 하고 축구공만 하고 하나는 작고 아니에요, 여러분. 두 나무 다 똑같이 2.3mg이에요. 똑같은 크기를 가져요. 근데 어느 한 나무는 27층까지 크고 어느 한 나무는 집에서 기르는 30cm도 안 되는 작은 나무로 컸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 분재의 경우에는 성장의 중요한 줄기나 뿌리에 그 중요한 부분을 감았어요. 못 크게. 고의적으로 인간이 못 크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안 자란 거죠. 저너럴 셔먼 줄에 그런 게 없으니까 쭉 크고. 근데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공부를 하다 보면 도저히 못하겠다. 난 여기까지야. 더 이상의 진척은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포기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낮추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여기 전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시작이 저와 함께하고 좋으니까. 아셨죠? 네. 그런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역영어 수업에 대한 개괄을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무역영어는요, 여러분, 무역에 대한 우리 이론도 필요하고요. 일반 영어적인 실력도 필요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영어에 대한 어떤 탁월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사 무역영어는 이 난이도가 상당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무역영어 검정 그 강의도 좀 찍어달라고 계속 이제 얘기가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시간을 쪼개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보면 관세사 시험하고 비교해 볼 때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아셨죠? 그 영어가. 우리 영어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 수준이.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어렵다. 자, 그리고 우리 수업의 진행은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수험생 입장을 고려할 거예요. 지금 비전공자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 기초적인 무역 실무 지식의 시간을 충분히 할애할 거고요. 이제 이게 다 2차 무역 실무와 연계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1년의 무역의 절차, 그리고 기본적인 용어, 그리고 무역 마인드를 확립시킬 수 있는 그런 수업들로 채워질 거예요. 아셨죠? 자, 그리고 우리 대부분의 출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에 관계된 원문들을 일목요연, 간결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하시다 보면 어려워요. 어려운 내용들을 그런 어려운 내용 때문에 이제 진척이 없죠. 계속 이제 진도가 자꾸 못 나가고 이제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내용들이 있을 텐데 제가 한 문장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완벽히 이해하실 수 있게 해드릴 거예요. 아셨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무역을 이해할 수 있는데 이제 우리 걸림돌을 적용하는 이러한 모호한 개념들. 이제 협약하시면서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린다. 그리고 이제 교재 구성은요, 상권하고 이제 학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학원은 이제 여러분 갖고 계시는데요. 그게 다 무역 법규입니다. 법규. 그죠? 무역에서 사용된 법규. 그래서 관세사 시험에서 몇 퍼센트 나온다? 70% 압도적으로 출제가 된다. 그리고 중요 소스는 몇 번 보셔야 된다? 5번 이상은 보셔야 된다. 거의 암기하시다시피 하셔야 돼요. 2차 때 쓰셔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1차 공부가 아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최종적인 2차 공부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상권은 무역 이론이에요. 아셨죠? 무역 실무에 대한 지식이 없으셔도 저와 함께 하면은 중요한 부분들 다 정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달 하나 드릴 텐데, 우리가 2개월 동안 만날 거 아닙니까? 2개월 동안 만났는데, 일주일에 몇 번 본다? 여러분들 제가 3번 뵀잖아요. 3번을 뵀는데 기본 강의를 빨리 끝낼 거예요. 아셨죠? 기본 강의 끝내고 2달 안에 심화 강의로 바로 들어갈 거예요.
2달 안에. 아셨죠? 원래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2번 뵀어요, 여러분들을. 근데 이번부터는 3번이잖아요. 그래서 단시간 안에 기본 강의를 정리하고 남은 시간 동안 심화까지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래서 CISG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1조부터 89조까지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야 돼요. 2차 때문에. 1차도 그렇고. 그래서 90조부터는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차치하고 89조까지 보셔야 된다. CISG는 우리 관세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소수다. 그냥 한 번만 따라해 보세요. CISG. 뭔지 모르시지만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24조까지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가 2005년도에 CISG에 가입을 했거든요. 그 전에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근데 가입 이후에는 무차별적으로 후반 내용까지 다 나와요. 아셨죠? 그러니까 다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기본 강의로 24조까지 공부하고 빨리 기본 강의를 마친 이후에 25조부터 끝까지 심화 강의로 진행할 거예요. 아셨죠? 이제 다음 달부터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 운송협약이라든가 보험 약관이 많이 나와요, 또. 1차도, 2차도. 이것도 정리하셔야 돼요, 저와 같이. 그래서 심화 강의로 정리합니다. 그래서 국제협약이랑 국제규칙이 총 몇 %다? 우리 관세사 시험에 1차에 70%, 뭐 2차까지 얘기하면 그 이상이겠죠. 그런데 40문제 중에서 30문제가 출제돼요. 이 법에 관련된 거, 규칙에 관련된 게. 정말 준비 잘해야 되겠죠. 영어로 돼 있는. 이걸 심화반에서 10문제 정도를 정리할 겁니다. 아셨죠? 10문제 정도.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리고 금일 수업 퓨리브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오늘 몇 페이지 펴십시오라고 안 해요, 저는. 합격을 반드시 제가 확신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 오시면 오늘 이거 할 겁니다. 프리뷰. 이제 사전에 체크하는 거예요. 목표물을 선정해 드리는 거예요. 이거 공부한다. 여러분들 이거 못 외우시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녹화가 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중간중간에 모의고사도 봅니다. 어느 정도 암기가 되셨는지, 어느 정도 공부가 숙성이 돼가고 있는지 체크를 할 거예요. 쪽지 시험도 볼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역영어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무역영어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무역영어가 뭔가요? 그러면 무역에서 사용되는 영어죠. 정답.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역영어의 범위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무역영어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도대체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 것인지를 제가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오늘. 자, 그리고 무역통신문이란 무엇인가? 그죠? 통신문. 그리고 무역에서 사용되는 3대 중요 서류가 무엇인가? 이건 암기하실 거예요, 오늘. 안 적으셔도 돼요. 이따가 또 나와요. 네, 제가 다시 한번 리뷰로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국제무역의 정의와 전체적인 과정이 무엇이냐? 이런 건 이제 관세사 준비하시면서 아셔야겠죠? 자, 그리고 환어음이란 무엇인가? 오늘 나오거든요, 무역 서류에서. 그리고 신용장이란 무엇인가? 들어는 보셨죠? 무역 안 하셨어도. 신용장. 이거 하실 거고, 그 다음에 무역거래의 국제성을 반영한 통일적인 국제규범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협약과 국제규칙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 관세사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제 스터디 하시는 분들 그럴 거예요. 야, 나 관세사 무역영어, 무역실무 3대 협약 다 끝냈다? 이래요. UCP, 인코텀즈, 막 CIS 얘기하면서. 근데 그거 다 틀린 말이에요. 답안에 그렇게 쓰시면요, 감점 처리돼요. UCP와 인코텀즈는 국제규칙이고요. CISG는 국제협약이에요. 그거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나 협약 3개 끝냈다, 규칙 3개 끝냈다,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디테일한 부분도 여러분들 챙겨드릴 거예요. 아셨죠? 용어에 대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2차 답안에 쓰셔야 되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그런 거 다 보세요. 아, 이 사람의 깊이를 알 수 있죠. 그거 하나만 봐도. 얕게 공부했구나. 깊게 공부했구나. 아셨죠? 자, 그리고 국제협약의 2가지 적용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도 이따 오늘 보실 것이고, 모델법이란 무엇인가? 뭐 여기까지 할 것 같아요. 오늘 수업은. 아셨죠? 이렇게. 제가 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시간이 아깝지 않게 정말 거듭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합격에 대한 강력한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 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러실 단계는 아니에요. 이미 학원에 오셨으니까. 합격한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90명 안에 들어가는 게 물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것 같지만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난 된다.
주변에 어떤 소리에도 귀담아 듣지 말고 제가 귀 닫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앞만 보고 전진하시면 합격해요. 아셨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봤는데 그 알리바바의 대표 마이윈이라고 있잖아요. 1,000만 원인가 2,000만 원 갖고 지금 알리바바를 창업해서 엄청난 부호가 됐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생각보다 내 행동을 빨리 해라. 이것저것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해라.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내 업무를 하던가 아니면 공부를 하던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할 게 있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학원에 오시기 싫어도 오셔서 저한테 잔소리라도 들으시면서 계속 이거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하시다 보면 돼요. 아셨죠? 뭐 대단한, 뭐 굉장히 어려운 공부가 아니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뭐 회사 다니시면서 힘드시더라도 합격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충분히 되실 겁니다. 네, 아셨죠? 네,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OT를 여기까지 마치시기로 하고 잠시 쉬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